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전하는 테크위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아이폰 14의 국내 발매일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7일 출시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날 아이폰 14와 14 플러스 그리고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가 모두 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 애플워치 A 시리즈와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울트라 그리고 애플워치 SE도 같은 날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출시일이 굉장히 늦은 편이죠. 1차 출시국의 경우 9월 16일에 출시를 했고요. 2차 출시국 같은 경우도 9월 23일부터 아이폰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3차 출시국으로 밀려났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높아진 환율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국내 가격은 아이폰 14가 16만원이 올라간 12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플러스가 135만원, 그리고 프로는 20만원 인상된 155만원부터, 프로 맥스는 무려 26만원이 인상돼서 17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 1TB 모델은 250만원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출시일 관련해서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출시를 미루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삼성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삼성 스마트폰이 아주 강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애플이 더 강세인 국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출시일 관련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출시일이 늦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4가 해외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대만큼 흥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애플페이가 12월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차 출시국보다 3주나 늦게 출시하지만 아이폰 14 시리즈의 판매량은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패드나 맥 제품의 공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 그리고 새로운 에어팟 프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런 제품 말고 아이패드나 맥 미니 그리고 새로운 맥북 프로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이 10월에 맥과 아이패드의 공개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벤트 없이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머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 미니, 새로운 맥북 프로가 10월에 이벤트 없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기존과 같은 11인치와 12.9인치 화면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M2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미니에도 M2 칩셋이 탑재될 전망인데요. 맥미니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은 M2 프로 칩셋이 탑재된 모델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북 프로도 14인치와 16인치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보다는 업데이트 되어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과거에도 상당히 중요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팟 맥스와 에어팟 프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이벤트에서 공개했지만 과거에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벤트 없이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전적에 비춰보면 이벤트 없이 출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면 또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아이폰에 대한 소식인데요. 내년이면 아이폰 15이죠. 15. 아무튼 내년 아이폰 15의 최상급 모델에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크 거먼에 따르면 내년 아이폰 15에서는 프로 맥스가 아닌 아이폰 15 울트라가 새롭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는 좀 더 개선된 디자인과 함께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USB-C 포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M1 울트라 칩셋에 처음으로 울트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9월에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애플워치 울트라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에까지 울트라를 붙이게 되면 울트라는 가장 프리미엄 제품에 붙는 네이밍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고요. 현재 아이폰은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울트라가 하나 더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형, 고급형, 그리고 초고급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내년 아이폰 15 울트라에는 잔망경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잔망경 렌즈는 이미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제품에 탑재시키고 있는 렌즈죠. 갤럭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렌즈입니다. 어쨌든 이 잔망경 렌즈는 아이폰 15 울트라에만 들어가고 프로 모델에는 기존과 같은 망원 렌즈가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0에 따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노치는 아이폰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120Hz 프로 모션은 내년에도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 모션과 AOD 같은 기능은 프로와 울트라에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폰 15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시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만 USB-C 포트나 울트라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